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꺾임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닌데 안 그래도 이제 2450포인트 전고점 여는지 마는지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지수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내리던 종목군들도 중국 관련 소비주 이런 부분들 내수 종목들도 지금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뭐 더 궁금하실 것 같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 두 대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직접 주시고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허반석 입력을 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즉시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뉴스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2년 전에 찾은 비트코인 취약점이 최근 또 다른 암호화폐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내년 총선에서 블록체인 투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 사용자 정보 수집이 불법 거래 식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발견됐던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취약점이 최근 또 다른 암호화폐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IMV-DOS라는 이 취약점이 발견됐을 당시 비트코인 생태계의 5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금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블록체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두 번의 보궐선거에서 블록체인 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시스템의 보안 수준 역시 높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제 당국의 범죄 활동을 수월히 식별해낼 수 있도록 암호화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법 거래를 식별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거래 활동과 프로필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연령, 범죄 이력, 또 불법 활동과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33% 올라서 다시 1,300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1.9% 하락합니다. 45만 7천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UL코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미세고 홀로 빠집니다. 2.78%, 3% 가까이 하락해서 4,582원이고요. 샌비트 타임존이 큰 폭으로 올라줍니다. 21.41% 상승해서 가격 188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만나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코인이 2.32% 하락해서 189원이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4.83%, 5% 가까이 상승해서 290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유니셈을요. 네, 한 달이 훨씬 넘게 있는데도 맨날 가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거기란 얘기신 얼마에 사셨는데요? 7,850원에 35%를 샀습니다. 적게 사신 건 아니고요. 한번 정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징그럽게 안 올라간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려고요, 어머니? 네,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지, 손질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문가님께 상담을 좀 드려보고, 처음에 네, 매수를 하셨을 때 네.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이셨어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네. IT 쪽이죠? 장비 쪽이고요. 네, 반도체 쪽으로, 네. 그러면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죠? 네네. 8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유니세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가요? 안 나오는 회사인가요? 실적 재무조리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죠? 네. 실적이 좋아요. 그럼 보면 2017년도 때 영업이익이 300억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럼 단순하게 보자고요. 2017년도 때에 300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10,0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자리대는 아닌 거예요. 네. 올해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좀 접근하신 그 방법 자체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냥 갖고 계셨다가 네. 5자리 갔을 때, 10,000원 가면 10,000원대 갔을 때 네. 그때 좀 챙길까 더 가져갈까 그때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 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0,000원짜리 말씀하시니까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시는 그런 모습.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PPI고요. 네. 매수가는 9,662원이고 40%요. 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1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저기 12,450원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저기 종목 추천한 전문가님이 13,000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1월부터 3월 지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셔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겪으셨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최근 공장도 침수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 동안 코로나 여파로 공사가 뭐 크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서 수주나 납품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 매출이나 실적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길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차츰차츰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손절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방금 전처럼 10,000원 부근 오시면 네.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것도 비중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로 갖고 가면은 어떤가요? 근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이 네. 기업이 그래도 전망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신 이후에 더 낮은 가격에서 분명히 잡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든 전량 다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낮은 가격인 8,000원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가 위라는 건 얼마에? 지금 한 사신 만 원 가격이 정도요? 9,662원이시니까요. 네. 네, HTS나 휴대폰으로 켜시면 네. 네, 손익 분기점 같은 게 표시가 되세요. 네. 네, 그럼 이제 10,000원 부근이나 그 위에서는 심리적으로도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10,000원을 제가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나 다 수익 실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5G 통신 장비에 속하니까 뭐 크게 오를 그런 가능성은 없죠.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네.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에 네. 힘들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아. 매수가가 있으시니까 네. 수익 실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좀 다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 023153 2611 26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우신 시스템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우신 시스템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3,870원에 샀고요. 네. 20% 정도 비중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8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주식을 처음 해가지고. 9월 초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어떤 전문가분이 추천하시길래 샀는데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샀는데 영가 계속 떨어지네요. 공부한다고 해서 매수하셨다? 네. 자, 어떤 공부일까요? 아니, 그냥 조금씩 투자를 해봐야 더 관심 갖게 된다고 해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신 시스템 공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네. 알고 계시고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쪽에 있어서 자동차 차체 용접하는 그런 네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네. 조금씩 다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반등이 네. 나오지 않는 기업을 다 우신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네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한 차례 갭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럼 이제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20%면 네. 공부를 하실 거면 정말 소액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20%를 샀다. 아니, 금액이 많지는 공부만 않아요. 예. 금액이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고 아세요? 네. 그죠? 지금은 매도할 구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역별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네,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죠, 지금.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적으로 적자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87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럴 자리대는 아니에요. 그냥 저기 매도할까요? 왜요? 공부하시면서 하셨다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지키는 거 보니까 승질나고 짜증나죠.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 내 건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아, 뭐 물론 그렇죠. 그죠? 네,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가 우선이에요. 심리가 잘 잡혀 있어야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매수하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부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은 무대응이 답이에요. 아마 이거 밀리면 3,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3,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지금은 갖고 계세요. 아, 지금은 네. 가지고 계셨다가 네. 매수가가 오게 되면 네, 비중을 줄이더라도 그때 줄이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긴 오겠죠? 뭐 지가 뭐 빠졌으면 빠질 만큼 빠졌으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네, 자,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대응을 하지 않고 무대응이 답이에요.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갖고만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얼마에 사셨고 네. 비중은요? 18,500원이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20% 정도 돼요. 20%. 네, 손실이 아주 크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허 위원님.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로템을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18,000원 권역이 이 부분 정도 되는데요. 한 달 네. 전쯤이라고 하시면 이때가 되실 것 같아요. 이때 주가가 이제 다시 8월 달에 18,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이유가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2,400억 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시장에 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현재는 일부 전환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사채 이슈는 이제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장기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요. 아, 1년이 넘게요? 네, 제가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네. 그냥 주식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손절을 하지 마시고 네. 매수가 위로 분명히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예. 제가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네. 뭐 내년 3월에 공매도 풀리고 이러면 이런 종목은 상관이 없나요? 공매도는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실 부분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부터 연기금이 굉장히 계속 담는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면 계속 담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네, 뭐 주식을 왜 하기 싫으신지는 몰라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이요? 예예.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22,000원에 20%입니다. 22,000원 20%. 그 손실이 조금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활기차세요, 아버님. 예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월 달이나 됩니다. 1월 달이요. 예예. 손절 안 치셨어요? 그래도 3월 달에? 예, 안 차고 그냥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 그까이 거 좀 더 가지고 가세요, 그럼 아버님. 예. 지금 이게 제일기획이 광고를 대행해주는 회사잖아요. 예예예. 이제 슬슬 이게 제일기획 같은 광고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광고라든가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의 광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예예. 일장일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직접적으로 뭐 찍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피해? 저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광고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예.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예예. 아버님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셨어요. 예예. 근데 이게 만약에 미친 척하고 종목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예. 한 17,000원까지 빠졌어요. 예예. 그러면 10% 정도 더 사세요, 아버님. 아 예. 네, 10% 정도 더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예예. 특별하게 이 친구가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받는구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못 느끼겠어요. 예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많이 이제 공장 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상품 좋아요 광고도 많이 할 거고요. 예예.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도 많이 하겠죠. 예예. 그래서 나름대로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예.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예. 빠지면 오히려 조금 더 사신다 생각을 하시고 예예. 배당도 3%대니까 예예. 은행 이자보단 낮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지 말고 더 가져가세요. 예예. 아시겠죠? 대략 어느 선에서 목표를 정하면 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버님이 2만 원대, 2만 2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예. 저는 2만 5천 원대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고 17,000원대까지 빠지면 17,000원 부분까지 빠지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갖고 단가 낮추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레고캠 바이오 오늘 샀거든요. 오늘 급등 나올 때 좀 사신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67,000원에 사가지고 금방 손실 보내. 몇 퍼센트? 67,000원이요. 몇 퍼센트? 20%. 20%요. 호연님 일단 급등주를 잡으셨어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 네, 이렇게 하시다가는 계좌가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오늘 오전에도 점심 전에도 수익 실현한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들은 언제 수익 실현할까 기다리던 부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매수가를 지금 67,000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장만을 봤을 때에는 네. 63,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63,500원이요? 네, 63,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네, 오늘요? 네. 오늘 63,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네네. 네, 그거 지키면서 오늘 장 마감하면 내일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67,000원 가까이 왔을 때 네.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때이니까 63,500원. 63,500원 오늘 지지해주면 오늘 안 파셔도 되고요. 요 아래로 안 떨어지면은. 네, 네. 그럼 오늘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내일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근처 오면 네. 네,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동시효과 지금 진입을 했네요. 문자는 SK이노베이션 와 있고요. 14만 8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사신 가격보단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 지금 이득이에요. 어떻게 네. 할까요? SK이노베이션이 참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불확실한 부분들이 딱 하나가 있죠. 소송권.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LG랑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유지를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불확실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변수거든요. 지금 14만 8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사업에 있어서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헝가리 쪽에 있어서 증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2차전지 섹터 3사 중에서는 제일 성장폭이 좀 둔화돼 있어요. 증설에 대한 속도라든가 캐파라든가 가장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20%의 비중이고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긴 관점으로 좀 놓고 봤다라면 그 추이는 소송에 있어서의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씩 챙기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등이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17만 원대 중반, 뭐 한 17만 5천 원짜리 때, 뭐 이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비중을 더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한 17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좀 투자 마인드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좀 더 이상 늘리거나 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 1,95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 조금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화장품 원료 공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권역에서 좀 오랫동안 지켜오신 것 같고 3월 저점에서도 손절을 안 하시고 지켜오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줘서 이 정도 추세이고 경기 회복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전년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뭐 무난하게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수급이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만 현재 기간적인 3월 저점 이후에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매수하신 부분이나 전년도처럼 차트가 이제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도 30%이시기 때문에 섣불리 급하게 뭐 비중을 늘려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고생은 하셨지만 단기적으로 1,9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버티시고 기다리실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1,950원 이상 권역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주시고 왔다고 해서 더 올라가겠지 너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그 구간에서 물려있거나 예전부터 갖고 오던 주주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권역에 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제 다시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컬러레이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END드. ENDD요? 예. ENDD 맞죠? 네. 예, 얼마에 26,000.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26,200원에 20%. 26,200원에 20%. 딱 지금 가격 정도인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 이거 매수하셨나요?
엊그제 매수했는데요. 그린 뉴딜 관련주,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예, 많이 올랐죠, 아버님? 예, 5,000원짜리가 34,000원까지 올랐어요. 7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예. 길게 보셨어요? 아니면 짧게 보셨어요? 짧게 보고 들어갔거든요. 짧게 보고 예, 그러면 61선 깨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요 한 24,000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24,000원 요 자리대가 깨지면 61선이잖아요. 예, 그죠? 그 자리대 예,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잖아요. 예. 얼마에 손절하실 생각이셨어요? 손절은 생각 안 했어요. 손절은 생각 안 하시고 짧게만 먹고 그러니까 수익 내고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아버님 혹시? 예, 몇 달 안 됐어요.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빠지면 2만 원 깰 수도 있어요, 아버님. 아, 예. 2만 원 깨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손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그죠? 주식은 대응이에요. 예. 그리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ENDD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나쁜 회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KMW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3,000원짜리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8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이 구간에서 많이들 샀거든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예.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죽였어요. 주가를. 그럼 여기서 고점권역에서 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렸어요. 예. 그럼 END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기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게 되면 2만 원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 24,000원 보시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28,000원 위에서는 챙기면서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잘 됐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상채 기저지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상승폭 키웁니다. 2,443 많이 올라왔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크게 밀리는 거 없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려는 움직임, 지금 매물 소화 과정 보여지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오늘 환율도 어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들어오긴 좋은 지금 타이밍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올라가주면서 동시호가에서 61,000원 지금 61,9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SK하이닉스 8만 원 회복했고요. 네이버도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모두 다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 한 종목 제외하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899.60. 자, 900을 오늘 마감을 할지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지금 딱 고점까지 왔는데 900을 볼지 지금 기대가 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이 삽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게 꾸준히 이렇게 개인이 끌고 가는 장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시젠이 오늘 계속 잘 가고요. 알테오젠도 잘 가고 HLB 11만 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넥신, KMW, CJ, ENM 모두 다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예, 시장 마감됐습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정 의원님, 시장이. 예, 겁나게 세죠. 예.
일단 뭐 시장이 강한 이유는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정부 정책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순환매예요.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즉 대형 IT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공통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업종별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주들 즉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8조대 초반이었었어요. 예상 이익치가 영업이익 예상치가 근데 10조대까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를 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올라가죠. 5G 쪽 올라가죠.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지수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예상보다도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묻지마로 막 그냥 들이대시는 투자자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셧다운 얘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했다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뭐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부 정책에서 그린 뉴딜에 맞게끔 실적이 겸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번외적인 부분들이지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배당까지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쪽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900포인트 넘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좀 경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슬슬 경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좀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놓고 봤을 땐 지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외국인들이 쉽게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이고 지금처럼 조정이나 상승에서 뭐 너무 급하게도 아니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조심스러운데 다만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접근은 정말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차라리 지금은 코로나 이후 경기 민감주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쪽으로의 관심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지금 이미 시세가 주어져 있는 고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 신규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겠다, 수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지수,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도 26 이하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담보다는 다시 이제 안정을 찾고 조정 이후에 안정을 찾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각 섹터별로 말씀드렸듯이 고점은 자제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자제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경기 민감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행, 카지노, 쇼핑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이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의 변화, 자금 이동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챙기시면서 소비가 둔화되더라도 실적을 낸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1, 2분기 상반기에 소비 둔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낸 종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차트상 큰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주면서 경기 민감주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43.58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900기 조금 안 되네요. 0.59%, 899.46. 내일 아침에라도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지수대까지 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18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1179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023153-2611, 2612번 통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고롱 머트리얼요. 고롱 머티리얼.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20%입니다. 정도 비중이십니까? 20%요. 20%. 사신 예. 가격은요? 네? 사신 가격, 매수 가격. 3,520원.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자, 정현님. 예. 전화가 이상하게 자꾸 잘 안 들려요. 엄니! 예,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죠? 예. 됐어요. 예. 싸게 잘 사셨어요, 어머니. 근데 이게 한 5,800원까지 갔었거든요. 5,800원? 예. 5,480원. 5,480원. 예, 예. 5,480원. 네, 근데요. 근데 그때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매도를 하려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잡고 있는데 한번 문의드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원래 어머니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예. 조금 먹고 파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5,000원 정도 가면 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제 5,000원까지, 5,000원 언저리까지 몇 번 왔었어요. 그죠? 예, 예, 매부로 왔어요. 근데 나는 고점에 못 팔아. 고점에 무조건 팔아야 돼라는 건 생각 때문에 그냥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어머니 이 회사 실적 안 나와요? 예.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세요? 예. 이제 조금 흔들리죠. 내일이라도 팔까? 뭐 이 생각 들죠. 예. 실적 안 좋아요, 이 회사. 예. 안 좋고요. 예. 어우, 이거 몇 년째 적자요. 이거 3년 내리 적자네. 이 그러세요? 회사가. 예. 이거 거래소 아니었으면 상장 폐지각이네. 그래서 저는 고롱이라 고롱 그룹이라 예. 코롱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용가리 통뼈 마냥 상장 폐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네. 어쨌든 이게 망할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자, 5,480원에 매도를 못한 게 아쉬운 건 있어요. 고점에 매도를 못하는 부분들은. 예. 근데 우선 지금 3,500원짜리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30% 이상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예. 그럼 비중이 20%시고 예. 원래 이 종목을 보면 예. 확인하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뭐 4,400원이나 한 4,2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고점이 나왔다? 뭐 예. 5,480원이 고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한 번쯤 흐름들이 더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5,000원 다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어머니. 예. 5,100원이나 뭐 5,200원 요 정도 올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세요, 어머니. 예, 그럴까요? 예.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예.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 네. 나머지 부분은 6,000원대까지 한번 봐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6,000원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어머니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가 예.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4,000원도 깨고 내려왔다가 깊게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5,100원이 넘어가는 순간에 절반 예. 정도 챙겨놓고 예. 나머지만 이제 6,000원대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롱 머티리얼 듣고 왔고요. 다음 전화 상담 하나 더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게 CJ 제일제당이요. 제일제당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제일제당을? 41만 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요 전체에서 41만 원에 10%. 1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41만 원에 사셨어요.
네, 44만 원 가는데 못 팔았어요. 네. 시장님 지금 차트 보이실까요? 네? 차트 네. 보이세요? 화면? TV 네. 화면 네, 보이세요? 네. 네. CJ제일제당이 단기간에는 엄청나게 3월부터 오른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이 올해 3월 달부터 차트를 보면 지금 3월 저점 맞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움직임이 그래도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45만 원 선에서는 52주 최고가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CJ제일제당에서 나오는 제품들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먹었어요. 다. 네,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하고 학교 쪽으로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중국으로도 네. 수출 많이 하고 해외에서 오히려 만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비랑 경기가 회복되면 CJ제일제당은 다시 차트를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공장도 새로 인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는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손절은 하지 마시고 길게 보실 수 있으면 길게 보셔도 되는데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45만 원 권역에서는 수익을 볼까 한번 생각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45원 가요. 네, 네, 다시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1년 새에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기는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다시 밑에 하방을 지지하고 올라갈 타이밍이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 45만 원까지는 조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상담 이어갈게요. 유튜브로 EM코리아 6,400원에 비중 10%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EM코리아를 6,4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우선 이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좀 나왔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지금 5분봉이나 10분봉을 좀 위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양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보였다가 보통 보게 되면 22평을 좀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22평 기준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일부 챙겨 놓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30분봉으로 봤을 때 52평짜리대를 깨거나 하게 됐을 때는 절반 정도를 챙기고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날 밀려 내려왔던 6,900원대 요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요 6,950원 자리대. 그러면 내일 전략은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7,600원대, 7,700원대 그 자리대까지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좀 현금 만들어 놓고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M코리아 듣고 왔고요. 짧게 한 종목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이스테크 32,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최근에 엄청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5G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또 고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G 관련해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는 부분, 대장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이 이루어진 부분들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더 압박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 영역에 있는 것들을 신규 접근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 고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인 28,000원은 지지해주고 오늘 밑꼬리 단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오늘까지는. 그런데 다시 한번 28,500원 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조금 과감하게 뭐 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다면 사신 만큼 더 물을 탄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8,500원을 조금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500원 이탈 시 손절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테크까지 듣고 왔고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